자, 이제 법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와일드 터키가 좀 한국에 종특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조성훈 기자님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이, 아, 그러세요? 이분이 법원 책을 써가지고 법원 위스키를 알리지 않았다면 와일드터키의 지금의 판매량 없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2026년 신년 특집으로 위스키 10분 토론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자, 오늘 토론 주제 바로 종특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유난히 좋아하는 위스키 어떤 것들이고 또 왜 좋아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대만, 영국처럼 위스키 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종특 위스키까지 아주 글로벌하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패널부터 소개합니다. 주라기 월드 최다 출연 게스트입니다.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 집필하신 김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하루의 끝 위스키 그리고 여행의 끝 위스키 여러 권의 위스키 책을 집필하신 정보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스몰 토크를 좀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종특 위스키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주제는 제가 좀 먼저 발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꼽은 한국의 종특 위스키 1호 발벤입니다. 거의 지금 국민 싱글몰트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2025년 유통 채널 통계를 보면요. 일단 데일리샷 판매량 1위고요. 와인앤모어에서는 판매량은 3위인데 판매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보틀벙커도 전체 판매량 2위. 거의 모든 차트에서 그냥 다 올킬했어요, 진짜. 특히 발베니가 12년 더브루드가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는지 정보연 작가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할 때 발벤이 12년 더브루드가 인기가 많은 데에는 한국인의 약간 소비적 습관 때문에 있다고 생각이 어떤 들거든요. 이게 검증이 된 술을 선호하는 성향. 그래서 우리가 술을 사려고 할 때 술을 잘 모르는 경우에 아니면 내 취향이 아직 공고히 잡히지 않은 경우에 보통 검색을 해보고 많이 사잖아요. 이때 이제 많이 참고하는 게 SNS 그리고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베니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제 공고하게 이제 쌓여졌던 게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된 소비. 쉽게 말하면 안전빵. 그렇죠. 안전빵이죠. 그래서 검증된 이제 위스키를 사 마셔봤는데 발베니 더브루드가 밸런스가 좋잖아요. 맞아요. 호불호가 크게 없는 술이거든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벤이라는 브랜드는 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을 한 거죠. 그게 수제 장인 정신. 맞아요. 정말 한 분이 10년 동안 오랫동안 이걸 맡으시면서 수제 장인 정신이란 거를 거의 소비자들 머릿속에 인식을 시켰죠. 외우게끔 만드셨어요. 하여튼 이 발베니의 인기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국민 싱글몰트 반열에 오른 발베니가 언제까지 한국의 종특 위스키로 남을 거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한국의 종특 위스키, 요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카발란입니다. 정말 카발란. 대단하죠, 인기. 엄청나죠.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요것도 바로 숫자로 증명이 바로 됩니다.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수입액이 작년 상반기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9%가 떨어졌어요. 모든 나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영국이 전년 대비 14.4% 떨어졌고요. 미국 2위인데 19.2% 떨어졌고 3위가 일본 12.8% 떨어졌고 아일랜드가 정말 폭락을 했는데 35.8%가 급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위스키 가져오는 주요 수입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잘 팔리는 수입액이 증가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만입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59.1%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밀어내고 이제 4위가 됐어요. 대만 위스키 잘 팔린다? 이 콜 무슨 얘기? 카발란이죠. 카발란이 잘 나간다. 네. 이거잖아요. 카발란이 한국에서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카발란 제품 중에 솔리스트 제품이 인기잖아요. 일단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이제 열대 기후에서 숙성되다 보니까 캐스크 맛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크 맛을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위스키인 거예요. 또 카발란에서 솔리스트 시리즈가 굉장히 캐스크를 다양하게 내놓잖아요.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캐스크를 한 가지 브랜드에서 이렇게 캐스크를 내놓는 경우가 거의 싱글 없거든요. 캐스크로, 싱글 캐스크로, 싱글로, CS로. 싱글로, CS로.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스키라는 게 오크통 숙성이야? 그러면 숙성이면은 어떤 맛을 낼까? 이거 알고 싶을 때 카발란 솔리스트만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카발란의 인기의 요인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한국에 약간 시고 짜고 맵고 그 얘기 하시는 이런 음식, 강렬한 음식. 이 카발란의 이 강렬한 캐릭터가 맞았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강강 페어링. 저는 웬만하면 떡볶이에는 위스키를 안 강강 먹거든요. 떡볶이랑 카발란 마셔보니까 카발란 괜찮아요? 솔리스 정도는 괜찮습니다. 쉐리 캐스크 안 아주 밀리는구나. 절대 밀리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스키도 참 진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한 맛이 맞아요. 흐물흐물하면 싫어해. 네. 재미있는 거는 이게 또 박찬호 위스키가 있잖아요. 아, 헤어질 결심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위스키 팬이 아니더라도 맞아. 그 영화적 미장센을 이제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이 술 궁금하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인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한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작년에 개봉한 박찬호 감독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스프링뱅크가 맞아요. 나옵니다. 15년. 15년.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영화는 과연 어떤 어떤 위스키가 나올 나올지. 것인가? 약간 이 예. 포인트가 좀 재밌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기대되네. 이제 뭐 맥켈란 30년 같은 거. 그것까지 갈까요? 하여튼 근데 박찬욱 감독님의 그 영화에 나왔던 임팩트는 굉장히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맞아요. 혹시 두 분도 커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커피 하루에 2잔씩 마십니다. 저는 한 3-4잔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국은 이제 보통 커피의 나라라고 하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16잔. 이게 이제 원두 10g을 한 잔으로 계산을 한 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랍니다. 커피 전문점 전국에 몇 개 있느냐 따져보니까 약 10만 개 있는데 이게 치킨집보다 많대요. 그 흔한 치킨집보다 많다는 게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다 보니까 위스키도 커피 맛, 커피 풍미 나는 거를 좋아하니 그게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시그넷. 시그넷입니다. 시그넷의 인기 비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그넷의 인기 비결은 우선 미각적 친숙함. 시그넷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보리는 볶아서 보리를 그렇죠. 만들기 로스팅하는 때문에 거죠. 네, 이것을 초콜릿 몰트라고 이제 초콜릿 보통 몰트.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위스키로 발현이 되면서 에스프레소, 뭐 다크 초콜릿 이런 향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 익숙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 술을 마셨을 때 익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시그넷의 이제 인기 비결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한 이 패키징이에요. 선물 최고죠. 정말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술이 얼마나 좋은 술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걸 선물 받는 순간 좋은 술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정도의 패키징이잖아요. 딱 받으면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 무겁고 병도 이뻐. 이 그렇죠. 디자인이. 자 이제 법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요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법원은 단연 뭐 진빔 화이트입니다. 이거는 뭐 넘사벽이고요. 주류상의 비작년 전체 위스키 판매 1위가 진빔 화이트였어요. 그다음에 롯데마트에서도 전체 3위. 당연히 법원 중에서는 이게 진빔 화이트가 1등이긴 했는데 진빔 화이트는 사실 하이볼용이잖아요. 주로 하이볼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얘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놓고 보니까 뭐가 있을까? 와일드 터키가 좀 한국의 종특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101이 대표 제품인데 이게 나스 1리터 제품은 주류상에 비해 작년 전체 위스키 매출 2위였고요. 재작년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출이 12% 늘었대요. 그다음에 레어브리드도 7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도보다 매출이 15%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와일드 터키 1018년이 또 10위권 안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조성훈 기자님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이, 아, 왜 그러세요? 이분이 법원 책을 써가지고 법원 위스키를 알리지 않았다면 와일드터키의 지금의 판매량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일단 이게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좀 강렬함, 카발라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와일드터키는 법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에 비해서 라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라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더 스파이시하고 좀 더 드라이하고 13%. 거기다가 다른 3대장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 높잖아요. 50.5도. 그러니까 와일드터키 입문하기 좋고 또 입문한 다음에도 정말 저렴하게 가격
가격적으로 괜찮으니까 찾기 좋은 위스키로 우리가 와일드터키를 찾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한국 시장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러셀 13년 한정판이라든가 마스터스 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정판들도 배당을 할 때 한국을 선배당. 예, 선배당을 물량을 많이 주죠. 한다고 많이 해요. 주죠. 게다가 이거를 가격을 봐도 미국이나 외국이나 비교했을 가격 때 경쟁력이 너무 좋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레브입니다. 레어 브리드가 그렇죠. 가성비로 아, 그럼 맞아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법원 생태계에 거의 그냥 교란종처럼 아, 활약을 해버린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시야를 글로벌하게 넓힙니다. 각 나라마다 종특 위스키가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먹습니까? 제일 많이 마시는 위스키는 산토리 가쿠빈 아. 하고 니카 블랙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위스키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자국산 위스키 소비가 엄청나요. 하이볼용 그리고 아니면 미즈와리용 이런 위스키들 대용량 위스키들이 뭐 압도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위스키 문화라는 게 식중주 문화로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되게 유명한 산토리에 일화가 있습니다. 니온바시 작전이라는. 니온바시. 니온바시가 젓가락 두 개라는 뜻이에요. 네. 젓가락 두 개를 쓰는 일본 요리점. 이런 데가 원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맥주랑 사케만 팔았어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스시집 사장님이 산토리 올드 한 병 딱 두고 이제 위스키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10년 전에는 따뜻한 사케 한 잔 마셨었는데 이제는 위스키를 마신다. 하루의 마침표 위스키. 네, 그런 프레이즈가 굉장히 사람들이 신선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하이볼이나 미즈와리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좀 그렇지, 도수를 낮춰가지고 음식과 같이 먹게. 마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친화적으로 하게 바뀌었군요. 예. 위스키 친화적으로. 맞습니다. 스카치 중에서는 종특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카치 위스키 중에 일본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화이트 홀스. 피터 맥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피터 더 그레이트. 예. 스카치계의 거물. 이분이 라가블린 증류소를 인수한 다음에 뭔가 좀 세계적으로 통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화이트 홀스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고 얼마나 잘 팔렸으면은 1998년에 일본 시장에만 한정으로 12년을 내놨어요. 화이트 홀스 12년. 화이트호스 12년. 네, 이 화이트 홀스 12년을 내놓으면서 식사와 잘 어울리게 블렌딩했습니다. 정말 스카치 위스키도 일본에서 잘 팔리려면 이 식중주 위스키 문화에 정말 이 편입을 해서 팔아야 된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장면 아닌가 재밌네요. 생각합니다. 화이트호스 말고 제가 아는 일본 종특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술을 주제로 한 거 진짜 많잖아요. 이런 일본 만화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올드파입니다. 올드파는 일본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올드파 한 번씩 다 세워보셨죠? 네. 네. 요게 오른쪽 위로 세워지다 보니까 약간 경제계나 아니면 정제계 쪽에서 상승 그래프. 상승 그래프, 상승 그래프를 표시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세우면은 좀처럼 쓰러지지도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상승 그래프에다가 쓰러지지 않는다. 바 레모나트 그다음에 만화 바텐더 거기에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바에 가서 이걸 시키거든요.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세울 때 이걸 먹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선망의 대상인 위스키가 돼버렸어요. 싱글 몰트 중에 일본 종특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빌 럼스텐 박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아드백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글렌모렌지보다 아드백이 더 잘 팔리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렇게 많이 팔려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유명한 위스키 유튜버가 있어요. 한 2,500명 대상으로 피트 위스키 투표를 받았는데 2,500명 중에 1,000명이 아드백 10년을 팔았어요. 압도적 1등. 와. 네, 그 정도로 피트하면 아드백이구나. 네, 피트하면 일본에서는. 아드백이에요. 일본에서는 네. 아드백입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그 조인트 벤처를 모에테니시 디아지오로 해서 그때 아드백을 굉장히 밀었어요. 2009년부터.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2.5m짜리 아드백 10년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2.5m? 네, 사람보다 커요.
그거를 배에 실어다가 와. 도쿄의 한 호텔에다가 전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드백 하면 역시 그 커미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커미티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그중 한 6만 명 정도가 일본 사람이라는 이야.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3분의 1이네. 예, 그리고 아드백 커미티가 굉장히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 드디어 아드백 10년 CS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까지 나오면 일본인들의 아드백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와.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죠. 왜냐? 세계 위스키 소비의 대략 34%를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자국 생산 버번이 있으니까 버번도 먹지만 위스키 남의 나라 위스키 수입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위스키 수출을 약 15억 달러 했어요. 그래서 스카치 생산국인 영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위스키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긴 해요. 그런데 따져보면 수입 액수는 더 많아요. 수입은 19억 달러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스카치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치 브랜드들은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워낙 스카치를 많이 사가는 나라니까. 그 중에서 미국의 종특 싱글 몰트라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글렌 리벳입니다. 예.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싱글 몰트 시장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 글렌 리벳 전체 매출의 약 40%를 딱 미국 한 나라에서 뽑아갑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1933년에 이제 금주법 끝났잖아요. 요때 글렌 리벳의 창업자의 이제 후손이죠. 빌 스미스라는 분이 바로 배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풀먼이라는 기차 회사랑 계약을 하죠. 근데 이 풀먼이라는 회사가 동부와 서부를 오가는 그 횡단 럭셔리 열차를 운행하던 회사인데 여기가 독점 계약을 해서 기차 안에서 글렌 리벳 60ml 미니어처 병을 파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는 글렌 리벳밖에 못 먹어. 아, 독점. 네, 독점 계약을 했어. 그러면서 미국이 땅덩어리가 높잖아요. 이 열차는 동부에서 서부를 오고가.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SNS가 없던 시절에 장악을 했는데 하여튼 시장은 좀 선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당시에 그 풀먼 기차라는 게 엄청난 상징성이 그랬다 있는 하더라고요. 게 이제 정재계의 인사들이 이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것처럼. 그때 나오는 위스키가 글렌 리벳이면은 이미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각인이 되는 정말 대단한 이제 전략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미국 종특 위스키 중에 블렌디드 종특은 뭐냐? 듀어스입니다. 듀어스.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은 조니 워커가 꽉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조니 워커가 1등이긴 해요. 근데 조니 워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이라 종특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2등이 재밌어요. 이게 듀어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 보통은 조니 워커 나오면 발렌타인 나오고 시바스 리갈 나오고 이래야지 정상인데 미국에서는 희한하게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듀어스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도 보면 철광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가 있죠. 당시에 앤드류 카네기가 1891년에 당시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한테 듀어스를 박스채 보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아 듀어스는 뭔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한테 줄 정도의 그 정도 위스키인가 보다라는 인식이 좀 퍼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실은 그 카네기라는 인물이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분이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시대잖아요. 당시에 이제 중산층들이 더 그 위로 도약하면서 이제 아, 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꿈을 꾸면 좋겠다. 카네기의 이제. 술인 거죠. 근데 이게 마케팅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볼까 합니다. 프랑스 하면 머릿속에 박힌 게 꼬냑. 뭐 헤네시의 나라 아니야, 꼬냑의 나라 아니야 하실 텐데 프랑스는 사실상 꼬냑이 아니라 위스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현 작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 다녀오셨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예요? 꼬냑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트랑 주류 전문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줄만 꼬냑인 거예요. 섹션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그리고 옆에 보니까 위스키는 막 두 섹션. 너무 많아요. 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꼬냑에 갔더니 이제 이 생산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냑은 97, 8%를 다 수출을 해외 한다. 수출.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스카치 위스키 수출 2위 국가가 판매량으로나 매출액으로나 두 가지로 봤을 때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카치 좋아하는 나라가 맞아요. 프랑스. 프랑스. 그렇다면 이렇게나 스카치를 사랑하는 프랑스에서 제일 잘 팔리는 위스키 스카치 뭐예요, 그러면? 한국인들한테 좀 생소한 네. 위스키인데 윌리엄 필. 윌리엄 필, 그리고 2위가 뭔지 아세요? 라벨 파이. 라벨 아, 파이. 라이프. 재밌는 게 이 프랑스 위스키 시장이 좀 특별한데 독특해요. 근데 90%가 다 마트에서 술을 삽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식중주로 가볍게 즐기거나 식전주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필은 위스키 술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라이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 지금 윌리엄 필인 거거든요.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이 있죠. 회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두 브랜드는 라 마르티니케즈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술이거든요. 여기가 프랑스에서 제일 큰 이제 주류 기업 중에 하나인데 포브스 추정 재산이 1조 4천억 원인 분이에요. 맞아요. 카야드라고 그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장악력이 라 마르티니케스가 장악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매대를 다 장악을 해버리는 네, 거예요. 까르푸처럼 마트에 가보면요 아이 레벨을 점령해야 된다고 이 눈 위치. 아이레벨. 네. 여기에 항상 이제 있는 것들이 이 회사의 이제 술들인 거죠. 프랑스에서 저는 정말 더 눈에 띄는 게 네. 싱글몰트거든요. 네. 솔직히 아벨라워라는 브랜드는 네. 저는 아벨라워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게 어느 나라 1등할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생산량이 작아요. 정말 거기가 별명이 아벨라워가 부티크 디스틸러리라고 불러요. 진짜 작거든요. 여기가 프랑스 싱글몰트 1등이더라고요. 네.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아벨라워 같은 그런 조그마한 데가 프랑스 전체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 싱글몰트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선 이 아벨라워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페르노리카. 맞아. 이 지금 아벨라워, 뭐 글렌리베뿐만 아니라 리카처럼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카라는 술이 프랑스 국민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이제 이 리카를 공급을 이제 많이들 원하니까 하려면 페르노리카 입장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납품할 때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아벨라워를 소개하기 좀 유리한 입장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미식이잖아요. 미식으로 좀 연결을 지어서 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 바로 아벨라워 헌팅 클럽이거든요. 야생에서 이제 잡은 요리. 잡은 이제 고기를 가지고서는 이 미쉐린급 셰프님이 요리를 해서 아벨라워랑 같이 페어링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로 치면 흑백 요리.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사냥을 한 요리를 가지고서는 만드는 것을 지비의 네, 요리라고 지비의 하는데 요리, 지비의. 이게 엄청 프랑스 사회에서 이제 귀족적인 요리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은 음식들은 항상 고급 프랑스 와인이랑 같이 페어링을 했었는데 지비의 요리는 네. 고급 프랑스 와인이 공식이었는데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급 프랑스 와인 자리에다가 아벨라워를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고급 요리에는 아벨라워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 각인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아벨라워가 기본적으로 또 맛이 좀 괜찮아요, 사실. 맞아요. 쉐리 풍미 좋죠. 쉐리 풍미. 네. 그리고 실제 쉐리 풍미가 프렌치들한테 또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쉐리를 꼬냑이랑도 좋아하는구나. 비슷하고 네. 아르마냥 이 브랜디랑 비슷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과실 풍미가 또 와인에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상상시키잖아요. 연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쉐리 캐스크가 좀 더 인기인데 그 지점을 아벨라워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고 거기에 또 미식 마케팅, 흑백 요리사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카치 수입액 4위에 오를 만큼 또 위스키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만이죠. 그리고 전 세계 당연히 위스키 수출 1위 국가죠. 스카치를 갖고 있으니까 영국의 종특 위스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보고 끝낼까 하는데 대만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쉐리잖아요. 역시 쉐리 중에서도 맥켈란 인기가 가장 많죠. 얼마 전에 그 맥켈란 12년 110프루프 네. 대만 면세점에 먼저 출시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맥켈란 같은 그런 브랜드가 대만 시장을 엄청 챙겨주고 있고요. 글렌리벳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글렌리벳 13년 쉐리 캐스크 풀숙성이에요.
이거 피니싱이 아니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만에서는 성공하려면 최소한 쉐리 캐스크 피니싱을 해야 된다. 이게 약간 대만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왜 이렇게 쉐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약간 대만 음식들이 조금 아. 좀 중화풍 음식들 향신료도 많이 들어가고 좀 강렬하잖아요. 스파이시하고. 스파이시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쉐리 캐스크 위스키랑 조금 호응이 잘 맞나 봐요.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쉐리 캐스크 못지않게 또 하나 좀 뜨고 있는 위스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글톤. 아, 싱글톤. 네, 대만이 보통 야시장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길에 야시장에서 음식 사다가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싱글톤에서 마케팅을 맥주 마시지 말고 싱글톤 마셔봐.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무난한 싱글톤이 오히려 대만의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걸 마케팅을 해가지고 요즘에 싱글톤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카치의 본고장 스코틀랜드를 품고 있는 영국인들의 종특 위스키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여기는 뭐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진짜. 네. 우리 뇌조라고 부르는 페이머스 그라우스 유명한 내조입니다. 제가 들은 일화 중에는 뉴스에서 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레이스 존스라는 할머니가 2019년에 11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60년 동안 매일 밤 페이머스 그라우스 한 잔씩 먹고 잤다. 그게 내 장수 비결이다. 근데 이 얘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영국인들한테 페이머스 그라우스는 그냥 진짜 이런 위스키인 거예요. 진짜 밤에 딱 나이트캡을 한 잔 먹고 잘 수 있는 데일리 위스키. 언제부터 이렇게 종특 위스키가 된 거예요, 영국인들한테? 재미있는 게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 따르면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페이머스 그라우스. 반백년 아닙니까 거의? 어떻게 그러면 이 80년에 이제 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제 하일랜드 디스틸러스가 여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70년대. 그러면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몰트 위스키가 뭐냐?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이제 푸어맨스 맥켈란. 빈자의 네. 빈자의 빈자의 맥켈란. 맥켈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맥켈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켈란이랑 하일랜드 파크 원액이 이제 많이 블렌딩이 돼서 그렇죠. 이게 맛이 더 풍미가 있고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전까지는 가성비 시장이어서 비등비등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맛있는 위스키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야, 맥켈란 들어간 거야. 그렇죠. 이 한마디에. 한마디. 이게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 40년 이상 본토를 갖다가 지킨 이유가 됐군요. 희한하게 재밌는 게 영국에서 이거 본토인데 조니 워커가 그렇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조니 워커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시는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있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데일리로 매일 자기 전에 나이트캡으로 즐길 때는 페이머스 그라우스고 특별한 날 마시는 게 조니 워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최근에 터진 게 이제 이 1등 페이머스 그라우스가 넘어가 버렸죠. 이제 지금 이제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원액의 그러니까. 블렌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진 유통 채널이 또 강력한데 이게 어떻게 또 재편화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돼. 자, 하여튼 영국은 지금까지는 40년 넘게 페이머스 그라우스 천하였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각 변동이 벌어질지 사뭇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10분 토론이라고 빙자해서 거의 100분 토론을 해봤는데 두 분이 조사해서 가져오신 내용이 정말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들려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에 제가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시러 갑니다. 그때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한국인 혹은 이제 전 세계인 각 나라마다 유난히 싫어하는 위스키는 뭔지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한국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몇 있는데 개 있죠. 몇 개 있죠.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개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홀대받을 술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하나라는 술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술을 한번 가져와서 우리 이 자리에서 먹어보면서 이 술이 진짜 그렇게까지 욕먹을 술인가를 직접 먹어보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추천곡이 있습니다. 제가 곽태풍이라는 아티스트 정말 좋아하는데요. 좋은 노래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연초이기도 하니까 파랑새라는 노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슈라기월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